오늘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194표 찬성으로 부결됐습니다. 근데요, 이게 국민의힘이 4표 이탈한 건 확실한데 4표라고만 딱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4표 이상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여기에 지금 찬성이 104표였거든요. 근데 오늘 의원식 의장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300명 다 모두 표결하는 거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완벽하게 결집을 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누군가가 출석을 안 하면 욕 엄청 먹겠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야당 다 마찬가지겠죠. 300명이 풀 딱 찬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두 번째 부결된 겁니다. 김건희 특검이 21대에 이어서. 근데 표가 엄청 늘어났어요. 지금 김건희 최혜병 특검이 찬성이 194였는데 21대 때 재표결할 때 몇 표였는지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알려주세요. 171표인가 그랬을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171표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300명이 안 찼고 171표가 찬성이었고요. 반대가 109표 정도였으니까 실제로 찬성은 23표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바뀌었죠. 22대로. 거기다가 이제 이 전체적인 분위기상 국민의힘에서도 바짝 쫄아 있다는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지금 이게 이 표결 여부에서 자기가 어떤 표를 던지느냐 이거는 이제 그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 투표잖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자기가 표결에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 대통령실에게 의심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먼저 1차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향후의 그 향후 생명 목숨줄을 쥐고 흔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걸 다들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나는 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보는데 4표만 더 배신했으면 끝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한 겁니다. 저거 부결됐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4명에 대해서 일단 최소 4명이니까 그 이제 또 색출 작업이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지아, 진종호, 장동혁 그리고 안철수까지 지금 4명은 요렇게까지 되지 않나. 근데 그 이후에도 뭐 김예지나 강선영, 고동진처럼 한동훈이 비례로 꽂아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이번에 안 했어도 다음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나는 크다는 그렇게 거죠. 보지 않습니다. 한동훈 걔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김재섭이, 김용태, 안철수 요 몇 명 하게다가 여기 뭐가 있냐면은 기권 그리고 무효표가 있어요. 기권이 아마 2표, 무효표가 1표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그 개혁신당에서는 아마 저 지역화폐 관련한 법은 반대했을 반대했겠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4표만 더 나왔으면 아주 잣될 뻔한 상황이에요. 가슴을 쓸어 담았던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완전 쪼는 맛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역사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 국민의힘이라도 정신 차려서 요거 김건희 특검 이제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반란표가 8표만 나와도 국민의힘 전체는 누가 찬성표를 눌렀는지 모르니까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8명만 깨어 있었다면 4명밖에 안 깨어 있는 걸로 역사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게 있어. 지금 오늘 지지율 이야기도 하겠지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60, 70%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당장 이달 며칠 후에는 작지만 큰 선거가 있죠.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산 금정이 야당이 가져오고 서울시 교육감도 야당이 가져오고 그러면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부울경 중에 부산을 총선 때 많이 못 먹었지 않습니까? 기대치보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분명히 이런 분위기 속에 뭐랄까요? 재보궐선거를 야당이 이기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때서 이제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저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분노는 하시라. 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이제 표결이 끝나고 로트앤더울에서 이제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또 우리가 보기엔 지루한데요. 저 정작 저 정치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게 이제 오늘 300명이 꽉 찼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 의원님 나왔나? 이거 확인을 지금 정말 경기 레이스처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안 나가면 그 의원 개개인에게 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구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김건희 심판본부라는 걸 구성했어요. 심판본부. 다음 달 재발의한답니다. 저는 이거 찬성.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죠. 지면 안 돼. 심판본부를 만들거나 막 이슈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개 쫄리게 돼 있거든. 야 이거 내성만 이탈하면 우리 잣대는 건데 이런 생각에 심리적으로 쫓기기 시작하면 저쪽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주로 원해드리지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최소한 김건희는 사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고.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망한 건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부결은 시켰지만 부결시킨 그 다음 스텝이 없잖아요. 한동훈한테 부결시켰는데 그다음 뭐 이제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화해할 건가?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한동훈이 잘했네 이제 밥 먹자 이렇게 해줄까요? 그럴 리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체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문제는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돼요. 국민의힘의 원래 윤석열을 찍었던 지지층은 일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결시켰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나빠지는 여론은 그보다 몇 배 더 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가 지금 온갖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차마 주위 사람들한테 설득을 못 시키고 상당수 보수층이 부끄러운 보수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저런 상황에서 여러분 길거리 가거나 저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저 얼마 전 추석 때 밥상에 김건희 올라갔었잖아, 막. 예. 그 추석 밥상에 올라가서 지가 막 탬버린 치고 춤추고 놀았잖아.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 요걸 시리즈를 치면 자신들끼리는 뭉쳐져요, 일부는. 그러니까 아마 지지율 여론조사를 하면 이제 한 1~2%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건 완전 걔 고착화되는 거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고 한동훈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떤 언론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굴신이라는 표현에서 굴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나온 뉴스 중에 그 한동훈이 그 저기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한테 고개 푹 숙였던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이름이 서천인가? 네.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윤석열이 그 서천 화재 현장에 간 것 자체가 김건희의 허락을 받고 갔다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윤석열한테 고개 숙이기 전에 한동훈이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먼저 사과를 했다는 거죠. 거의 무릎 꿇는 수준으로 사과를 해가지고 김건희가 그 사과를 받아줘서 윤석열한테 오빠 가도 돼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김대남하고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가 통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동훈의 입지가 더 볼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하고 관계가 무슨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그 배경이 진짜 권력자가 따로 있는데. 굴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한자입니다. 한자. 몸을 굽히다 이런 뜻이에요. 굴복하다 할 때 굴, 몸신. 굴신. 그러니까 서천시 화재에서 보였던 그 모습이 한동훈으로 딱 되면 잘 생각해봐요. 한동훈이는 비윤 또는 반윤의 스탠스로 전당대회에서 60% 넘게 당대표가 됐어요. 윤석열이가 아무리 밀어도 원희룡과 나경원은 안 됐어요. 근데 한동훈이 사실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에 흡수돼 버리는 사건이죠, 이게. 논리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쟤는 뽑아놨더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로는 안 되겠다. 근데 윤석열 탄핵시키기도
찍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네가 가서 좀 정신 차리게 해줘라고 하는 게 당대표에 뽑힌 그들의 민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굴신 한동훈 선생님께서 김건희 접수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지기 시작하면서 좌절하죠. 아, 이거 안 바뀌겠구나. 온갖 혀를 길게 빼지만 이걸 반대한 논리는 사실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까 그 김건희 특검법은 당의 부결을 설득할 것이다. 이런 거고. 자, 부결 당론 한동훈 대표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김건희 왕국의 부역 말고 특검법 처리 협조하라 이렇게 상당 부분 여론전이 있었는데 결국엔 최소 4석 이상의 이제 뭐랄까 반란표가 나왔던 거고 결국에는 부결이 됐지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김건희 자체는 윤석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리스크가 많이 있거든요. 뭐 무능하다든지 친일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누가 봐도 김건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리스크 제거 민주당이 그런 정치 하잖아요. 어서 문제가 딱 되면 사퇴시켜 버리잖아. 네. 더 이상 공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사퇴시켜야 돼요? 아, 그 들어봐. 근데 저쪽에서는 김건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윤석보다 위에 있어. 사퇴를 못 시켜. 그러니까 그 리스크는 계속 남아 있는데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정치는 명분의 예술이라고 그랬잖아. 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처리되지 않고는 저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한동훈 보고 있으면 답답한 게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자기한테 닥친 이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게 자기한테는 정치적으로 엄청 큰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 개인적으로 김건희를 어떻게 판단하고 경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가 정말 큰 리스크고 정치 권력으로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김건희를 정조준하면 그만큼 한동훈은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똘마니 한동훈이 아니라 진짜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진짜 대항하는 싸우는 투사적 정치인 한동훈으로 그냥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바로 차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시험 쳐서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좋은 데 들어가서 대접받고 이런 방식으로만 평생 살아오다 보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스스로 먼저 한 발 내디뎌서 갈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밥상 차려놓고 지가 지손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한동훈에 기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실망하고 돌아서고 그렇지만 극우 쪽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배신 안 한 거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의 절반도 안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대선 주자가. 그러면 보수층 중심으로 대선 주자 바꾸는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걸 내가 들었지. 한동훈에 실망한 보수층 김문수로 돌아서나?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검색해봐. 그게 헤드라인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 대선 주자에 자꾸 김문수를 끼워 넣고 여론조사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김문수가 10% 이상 나오진 않지만 3, 4%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야 그러면 이제 오세훈이 명태균 다시 찾아가야겠네. 5번 울고라도 가야지. 뭐 5번 했는데 6번 안 됩니까? 저쪽은 전략이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 한 죄목을 한 20개 걸어가지고 그중에 하나라도 유죄 나와서 그냥 출마 못하게 만드는 게 전략이에요. 이 새끼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결국 언론들 헤드라인 잘 만들던데 길 잃은 한동훈입니다. 이제는 길을 잃었습니다. 길 잃은 한동훈. 저거요. 오늘 같은 날 한동훈이가 파란을 일으켰어야 돼요. 저거 공개적인 워딩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최소한 자기가 공천해준 국회의원들 모두 불러다가 그렇게 따지면 10명 넘을 거예요. 자기가 저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하면서 공천했던 사람들 비례 아까 말했던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거 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면 한동훈의 정치적 입지는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명히 표는요. 윤석열 싫은 사람도 있고 한동훈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최근에 돌아선 사람들의 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거의 안 올 표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선 투표장에 갔을 때는 투표장에 안 나가게 하는 게 선거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윤석열하고 화해를 해가지고 윤석열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야권의 주자로 우뚝 서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집단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나 본데 그럴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의 다음 주자로서 그러니까 한동훈은 아니라 그 누구도 인정 안 합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동훈은 스스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을 그러니까 공격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럼 자기가 이 권력 의지가 있고 미래 권력이라는 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여줍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쳐가지고 또 100점 받아가지고 국민 여러분 100점 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려는 분 안철수 씨.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다음 정부에서 특검할 수도 그러면 더 가혹한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정부는 네가 하고 싶다는 거잖아. 저쪽 사람 없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일반 국민적 이미지에서는 그래도 오세훈이 가장 그 자리에 오래 볼 만합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오세훈은 서울시장에 관심 없어요. 지방선거 또 다가오잖아요. 네. 서울시장 5선 6선 할 거야? 그러니까 서울시장 5번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만의 워딩에는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정권이 될지 정부가 될지 몰라요.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그때는 개박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임명권 자체가 특검 임명권 자체가 윤석열한테 있을 때 살살 받아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굉장히 파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한동훈이의 위상은 저런 거거든요. 지금에 와서 굽신거린다고 그래서 그 위상이 생기는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이번에 저 한동훈 빼고 한 40분 더 만났다 그랬죠. 네. 여기에 이제 지금 한동훈 빠진 자리를 채운 것은이라고 JTBC가 보도하는 걸 잠깐 캐처를 해봤는데 부관참시네. 첫 번째 한동훈이 저 자기 그 당 지도부랑 같이 갔을 때는 영상을 안 냈다. 그렇죠. 근데 사진만 이번에 내고. 영상을 냈다. 이런 거고 그때 당시에 한동훈한테 말할 기회 안 줬다 그랬죠. 그렇죠. 이번에는 추경호한테 인사 말할 기회를 줬다 이런 거고. 머리는 없지만 머릿말은 했다. 그 다음에 술이 있었다. 아.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동훈은 언론 플레이하고 돌려가기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매기고 있다. 근데 그 배신감이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분위기 이상해지고 왕따 당하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한동훈 고사작전 하는데 그때 와서 김건희 특검은 부결돼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한동훈이가 제정신이 돌아왔군. 지금부터 왕따 시키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그렇죠. 특히 검사들 대가리 속에는 한 번 배신한다면 끝까지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결대로 갔어야 돼. 아까 그 야수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할 때 네. 김건희 사과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김건희가 빡이 쳐가지고 완전 개빡쳤다는 게 김대남의 이야기죠. 그 김태현 기자한테 했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한동훈은 이쪽 저쪽 다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한동훈을 보는 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국군의 날에 김건희의 표정에서도 봤지만 여러모로 그때부터 김건희가 빡친 건 확실하고 지금 더 한동훈을 못 참아 하는 거는 김건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마음을 또 언니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막 대선 주자랍시고 이미지 조사하고 쳐 돌아다니지 막 누워서 막 사진 찍고 막 돌아다니지 본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불편했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정점을 찍은 게 한동훈 와이프가 나와서 적십자 거기에서 옷 입고 이거 라면 나눠줬을 때 있잖아요. 우리 진 여사님. 네, 우리 진 여사가 그렇게 했을 때 저 자리는 영부인의 자리고 저게 영부인의 역할로 예, 해야 될 예. 일인데 제가 가가지고 마치 그 다음 타자는 나야라고 했던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때 진 여사가 화장도 안 하고 막 완전히 딱 안 꾸미고 그냥 안 예쁘게 갔으면 그래 김건희가 봤을 때 그래 고생한다 할 수 있는데 예뻐 돌아버리는 거지. 나보다 예쁘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내에서 김건희와 진 여사를 비교하면서 야 정말 손색 없다. 네. 진짜 서울대. 진짜 가짜 서울대 말고 짝퉁 서울대 아니고 여러모로 봤을 때 아니거든. 짝퉁과 거기에 진퉁의 굉장히 차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 그리고 우리 진 여사께서는 알렉산이라고 하는 훌륭한 따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봉사 시간만 2만 시간.
공부할 틈이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잡고 있는 발목 중에 하나잖아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한번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한동훈은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내가 맛만 보여준 거야. 나도 카드 여러 개 있지만 니들도 내 발목 잡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는 쥐고 있는 그런 형국 같은데 명태균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 때 한동훈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역구는 대통령실에서 좀 잡고 있었으면 사실 비례는 한동훈이 좀 많이 만진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한테 그 자리를 김영삼의 자리를 날리면서는 약간 이게 우리 비대위원장 때문에 약간 이런 식의 핑계를 댔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의 명분을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갔다는 거를 한동훈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다음번에는 지금은 내가 뭐 당연히 부결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다음번에 안 됐을 때는 내가 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여론이다. 국민의 마음이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명태균 옆에는 저 한동훈 옆에는 명태균 말고 동태균 이런 사람들이 하나 붙어서 지금 한동훈 씨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주시면 저도 돕고 제가 싶습니다. 짜드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도 돕고 싶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지금은 한동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당대표 월급의 반띵? 자,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특검 통과됐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특검이 뭘 밝혀낸다 안 한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이탈표 8표가 됨으로써 그 당 쑥대밭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책임론 한동훈 책임론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갈아설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름길이 있었는데 지금 지름길까지는 못 갔지만 우리는 원래 계획했던 그 길로 가면 돼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실망하실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더라요? 예. 구자영님, 야 정말 빨리 좀 처단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사악한 거니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주어 목적 없어요. 자 배터리 TV님, 매번 김명신이 다룰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실 텐데 항상 건강 챙기며 방송하세요. 20년 더 하셔야죠. 저는 제가 계획해 놓은 게 있어요. 정권 교체해 놓고 한 2, 3년만 하다가 방송 은퇴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 114일까지 하시려고요? 자 블루토파주님 힘들다 힘들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RB리님 영부남 거부한다. 대통령 구속하라 하셨습니다. 네. 저 발음은 김병주 의원 발음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자 고모스에 새 파이프 박아놨다니 또 오셨네요. 무서우신 분이야. 가만히 있어봐. 동훈아 26일만 참아라. 며칠 안 남았다. 이 70대 무속인이 이걸 맞추면 천공한테 원 돈벼락 맞겠네. 그거죠. 11.6. 그 얘기. 그 70대 그 무속인이 네. 저 10월 26일 날. 그 전에 정치 대국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새날의 포릇나무님, 마차님 타이스 번전하세요 하셨고요. 잠깐만요. 미쿡에서 오랜만에 주술적인 거 한번 할게요. 윤석열이 싫어한다는 고무호스에서 나는 소리. 고무하우스에 새 파이프를 박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많이 아프죠. 여기서 영상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예. 이거 진짜 한 10만만 나오셔가지고 같이 흔들면 돌리면 진짜 무섭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은 좀 저지르고 가는 우리의 컨셉이기 때문에 채널 구독. 자, 얌솜꼼담님 감사합니다. 얌솜꼼담님.